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전작권 전환 앞둔 한국군 사송사령부 연합 권한 위임사항 이을 준비 안 됐다는 제목으로 조문정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5월 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 전작권 지분은 반반, 핵심은 주도권, 평시에 전시 준비 맞는 CODA 6개 권한, FOC 통과가 코다 준비 완성 아니다. 연합 연습 설계 시행 가장 버거운 과제, 한미 연합 작계도 지금은 미치기 주도, 하나의 전구의 사령부 둘, 기형적 구조, 전략 결정서 빠지는 한국 미래연합 사령관, 사령관보다 부사령관이 더 센 역전 구조, 속도전 대가는 미 전략적 유용성 확대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군사주권 차원으로 접근하여 2028년 조기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행 한미 전작권 지분은 50대 50, 핵심은 주도권. 전작권 전환의 관건은 연합작전 계획 수립, 교리 발전, 훈련 연습의 기획과 시행, 정보 관리, 지휘 통제, 시 40일, 상호 운용성 등 전시 준비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COTP에서 말하는 조건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평시 코다 전시 준비의 제도적 기반. 1994년 평작권이 한국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에게 전환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평시에 전시 준비할 수 있도록 연합 권한 위임사항 코다라는 6개 분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 작전 운용 능력 IOC, 완전 운용 능력 FOC,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등 3단계 평가 검증을 전환 시점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군은 FOC 검증을 마무리했지만 한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FOC 검증 완료를 선언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연합연습, 연합작계 여전히 미치기 주도, 코다 6개 권한 가운데 연합훈련 및 연합연습의 계획과 시행은 한국군이 처한 현실상 가장 버거운 과제로 꼽힌다. 예비역 장성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면 연습 통제, 모의, 시행, 관찰 및 사후 검토까지 주도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12년 기능 축소가 남긴 후유증. 그러나 한국군은 미군 주도로 설계 운영되던 코다 체계를 실질적으로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2018년 제50자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미는 작전권,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방식을 유지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에 합의했다. 지난 3월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연합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낮추는 것은 실질적 주도 역량을 쌓아야 할 시점에 그 기반을 스스로 좁히는 모순이다. 대령급 건물에서 사성사령관이 전구를 지휘하는 현실. 용산에 있던 한미연합사가 2022년 이전하면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본부 건물과 기지건설을 위해 임시로 지었던 가건물을 리모델링해 주의소로 사용하게 됐다. 1전구, 2전구 사령부, 합참대 미래연합사의 기형적인 이원구조,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해 미래연합사령관에게 한국군 직책을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4팩과 4상급선, 사령관보다 더 센 부사령관의 역설,
현재 구상대로라면 한국군 사성장군 몫인 미래연합사령관과 미국군 사성장군 몫인 미래연합부사령관 사이의 지휘권한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함영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지난해 6월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포럼에서 주한미군 전력에 대한 통제 권한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므로 한국 미래연합사령관이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속도전의 끝, 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 부담 확대, 이재명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속도전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다. 미국에 있어 전작권은 단순한 군사지휘권을 넘어 동맹을 관리하고 비용을 분담시키며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적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지상군 일부를 감축 또는 재배치함으로써 유사시 전구작전의 1차 책임은 한국군이 지고 미군은 전략자산 제공과 후방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부담은 늘리고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기존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결과적으로 방치한 셈이 돼.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인위적인 시한 설정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기반한 속도전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지형에 부합하는 핵심 군사 역량의 확보라는 조건의 객관적 충족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연합사를 최고의 전투사령부로 만드는 것이 전작권 전환 이전에 성결되어야 할 과제다. 참 어려운 국방안보 분야를 이 기자가 전문적으로 취재를 해서 그런지 전문가다운 그런 뉴스를 냈네요. 그래서 부탁을 하건대 일본 자위대의 전작권 관련 취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꿈도 안 꿀 거예요. 병목 장악한 삼성, 플랫폼 구축한 TSMC, 미래 승부처는 정원석 선임 조선비즈 5월 2일.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 45조 1,500억인데 성과급이 영업이익의 15% 내놔라. 11조 1천억이 배당금인데 주주는 약 40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37조 7천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앉아서들 시위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4월 23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4.23 투쟁결의대회에 참가한 조업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생성 AI, 제너레이티브 AI 확산은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재정의하고 있다. 짧고 강한 반등의 연속이었던 사이클은 이제 크고 깊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인공지능 보편화로 연산과 추론을 지탱하는 칩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이클은 생성 AI 부상이라는 산업 재편의 결과다. AI 추론을 이끄는 메모리의 생산 능력을 넘어선 데이터 센터 증설이 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칩 품귀 현상이 심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메모리 1위 삼성전자와 반도체 파운드리 수탁 생산 1위인 TSMC, 미국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 CXMT, 대만 난야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기업의 2026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은 AI 주도 산업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격으로는 57조, 구조로는 66% 마진. 이게 그 삼성대 TSMC의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1분기 건 것 같습니다. 가격 급등으로 삼성 메모리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70% 이상으로 치솟았다. 반면 설계 맞춤형 생산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부분은 적자가 지속하는 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70%인 TSMC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5,724억 대만 달러 약 24조 원에 달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66.2%를 기록했다. 제조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까운 이익 구조를 구현한 셈이다. 삼성과 달리 TSMC는 고성능 컴퓨팅, HPC, 사물 인터넷, IoT, 소비자 전자 등에서도 전분기 대비 10 내지 30% 성장했다. TSMC는 매년 매출의 약 8%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기술 진입 장벽을 쌓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 기술에서 자본 투자 주기로 삼성의 이익이 메모리 병명에서 발생한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 이윤 성격이 강한 반면 TSMC 이익은 첨단 미세 공정과 패키징을 결합한 구조적 경쟁력의 산물이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병목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설이 본격화되는 2027년 전후에야 완화할 전망이다. TSMC 미래 수요 선점대 삼성 보너스 다툼. TSMC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560억 달러 약 82조 9천억 원으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설비 투자에 1천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며 미래 수요 선점 전략을 펼친다. 최첨단 나노미리 공정을 미국 애리조나주와 일본 구마모토로 확장하고 CoWoS 칩온 웨퍼 언 서브스트레이트에 이은 코포스 등 차세대 패키징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설계, 제조, 패키징을 아우르는 플랫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반면 삼성은 내부 갈등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 대응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2026년 영업이익 약 15%,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메모리 호황으로 확보한 이익을 구조적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보너스 다툼으로 에너지가 분산될 위험이 있다. 투자가 만든 격차, 한국 대만 GDP 1만 달러 벌어진다. 그것을 이미 IMF에서 예상한 것을 한 보름 전에 나왔던 건데 2030년이 되면은 대만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격차는 1만 달러 이상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익을 났을 때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삼성 노조의 행보가 좀 우려스럽네요. 삼성 노조의 파업에 아무래도 음의 세력이 뒤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국제전략 전문가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이러다가 미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린마늘을 견딘 웅녀로 인해 탄생된 우리들이라고 제가 수필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빗대어서 제 마음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단군 신화를 기억하면 환웅이 오가 모두 가축 동물 이름입니다. 물이 7천을 거느리고 아사달이란 땅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로 해석하자면 농경 재배 기술 보유로 한 종족이 아사달 지역에 왔었다. 이게 만주지방 어디 처음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호랑이 호족과 곰, 웅족이 환웅과 결혼 동맹을 맺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신부의 자격을 따기 위해 너희들은 수렵하고 말하자면 호랑이족과 곰족이니까 사냥을 주로 하던 그런 종족으로 되는데 식물을 먹고 있었어.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져온 마늘과 쑥마늘 먹는 시험을 치러야 했다.
호랑이는 견디지 못했고 곰은 마늘과 쑥을 먹고 아린 고통을 견디며 드디어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웅과 웅녀가 낳은 것이 우리의 시조인 단군 탱글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극매운 것을 넘는 아린 마늘을 먹고 견디어야 할 민족인 것이다. 이 생마늘이 그렇죠. 경험은 아린 마늘을 먹었을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물을 마신다 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신 탕이나 국물을 먹으면 쉽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네는 국물이 있어야 삽니다. 최근 친명 정권은 아린 마늘만 골라 먹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매우 견디기 어려운 국면들을 당할 것만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군 신화를 떠올리며 우리는 국물을 마시면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싶어진다. 이대로 친명 정권의 행보라면 트럼프가 넌 국물도 없어라고 당할 것만 같다. 그러니 우리 개개인들은 국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설렁탕이든 순댓국이든 어떠한 국물이라도 좋다. 순수한 물로는 안 된다. 뭔가 오랜 시간 울궈낸 물이어야 한다. 국물이어야 한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도 한 잔 술에 세월을 견딥니다. 석유돈으로 빈털터리가 큰 오산. 트럼프도 하메네이도 아닌 이란 전쟁의 진짜 패자 이름. 이또 류따 프레지던트 온라인의 5월 2일자입니다. 진짜 패자는 신뢰 잃은 러시아다. 결론 부분만 먼저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란 전쟁에서 러시아는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확실히 고유가로 세수는 증가했다. 제재 유예로 수출의 여지도 넓어졌다. 그 점만 잘라내면 푸틴 정권은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3조 엔이라고 하는 숫자의 이면에서는 다른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수출항은 공격받고 저장 능력은 깎이며 증산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제재 유예는 일시적으로 구미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일본이나 아시아의 수요가는 러시아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달처의 다각화를 서두른다. 이어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줬다. 푸틴이 손에 넣은 것은 시세가 거친 국면의 일시적인 현금 수입이다. 이런 것은 안정된 공급국으로서의 신용과 반미 진영의 맹주로서의 간판이다. 기름값은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동맹국을 지킬 수 없다는 인상은 남는다. 13조 엔이라는 숫자는 정말 푸틴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답은 명확하다. 이것은 승리의 영수증이 아니다. 러시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진단서다. 그러고 보면 이란 전쟁의 진짜 패자는 고유가 때문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수출항 불길에 큰 타격받아 러시아 대박론의 가장 큰 구멍은 수출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석유로 벌어도 재정은 너덜너덜, 물론 단기 순풍은 있다. 러시아 원유위기 구세주 못해. 러시아 유리상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무기 수출 해금에도 방위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다 시게루가 비디오 뉴스라는 데서 5월 2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1일 무기 수출에 관한 방침을 전환해 그동안 반세기 동안 금지됐던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선 국제적인 무기 시장은 이미 성숙하고 있어 나중에 참가하게 되는 일본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제의 무기는 스케일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비교적 비싸고 게다가 실전에서의 사용 실적이 부족한 것도 수출의 장벽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같은 자유대의 중고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한다 씨는 일본에는 그 밖의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기분으로 무기 수출을 단행한 것은 아닐까 말한다. 대미 관계의 제약도 언급한다. 안전보장으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이 미국의 무기 산업이 가지는 수요를 빼앗으러 간다고 하는 선택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일본의 호위함 등을 공급할 여지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경합하지 않는 또 미국이 용인해주는 분야에 한정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평화국가의 간판을 벗는 것과 같은 큰 정치적 결단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없이 작다. 마이너스 쪽이 컸다고 역사가 나중에 말해오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약간은 엄살스러운 견해 같기도 합니다. 호주와 맺은 전투함 계약은 그렇게 제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좀 했으면 했는데 호주가 일본을 선택했죠. 같은 섬나라끼리 또 호주의 그 광물 자원 등을 일본이 또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조선을 악우라고 얕잡아보고 잘라버렸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탈아라론으로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속마음. 5월 2일 구보다 데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실린 조선인 몇시 우리나라와 크게 관련된 부분만 좀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18년 1885년 1월 9일 조선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자 4월 18일 청나라와도 강화하여 천진조약을 체결하였다. 천진조약에는 청일 양국의 조선 철병이 담겨 있어 후쿠자와가 요구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후쿠자와에게 많은 조선 개혁파와 그 부모 처자들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사신보 2월 23일자에 이렇게 적었다. 조선은 유교주의에 심취하여 이미 정신의 독립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진화의 간섭을 받아 독립의 국체를 상실하고 말았다. 진화의 바람을 배우고 또한 진화인의 지위에 따라 점점 야만적이 되어갈 것이다. 아니 야만이라는 말로는 수그러들지 않고 인간 사바세계의 지옥은 조선의 경성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조선 사람들을 동족시할 수도 없고 인민의 정교에 있어 친애할 수도 없다. 대화파의 정신은 섬하다는 일은 없고 머지않아 그 생각을 잇는 세력이 탄생할 것이라고 희망도 언급도 있다고는 하지만 개화파를 물리칠 수구파 세력에 대한 분노와 분노를 정서적으로 표현했다. 청불전쟁 발발 후에도 일본이 동양의 한 기축을 내놓음으로써 서양인들에게 친구로서 친해질 수 있는 적으로서 꺼림낌 없는 아시아 국가가 일본임을 알려야 한다. 9월 4일자 문명화를 원하지 않는 청과는 교제는 단지 장사에 그친다는 등으로 문명화가 진행되지 않는 청과 비교하는 형태로 일본의 문명화를 강조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과격 발언의 대가. 갑신정변 이후에는 그 비교 대상에 개화파가 도태된 조선을 더했다. 이제 문명화는 세계의 주류이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 이를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양국은 무리하게 이를 피하려고 한 신뢰에 패거하고 공기의 유통을 끊어 질식하는 것 같다. 서양 문명인의 눈으로서 하면 삼국의 질이 상접하기 위해 때로는 또는 이를 동일시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의 외교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대 불행이다. 일본은 오히려 아시아를 탈락하여 서양 문명국의 진퇴와 같이 해야 한다. 1818년인가요? 3월 16일자 조선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다양한 1918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갑신정변은 아쉬웠지만 전화유복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오히려 조선에서 국민 독립의 정신이 생겨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여기서도 희망적 관측을 한다. 4월 2일자 한편으로 조선의 멸망이야말로 명소복을 크게 하는 방편이라고도 썼다. 8월 13일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의 멸망이란 개화파와 적대하는 조선 정부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 사설이 과격했기 때문에 시사신보는 발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선 문제는 후쿠자와의 패배로 끝난 것이다. 강경 발언을 계속한 후쿠자와 유기찌의 본심에서 후쿠자와는 왜 강경하고 선정적인 말을 썼을까? 당시에 후쿠자와 본심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서한이 있다. 메이지 18년 4월 18일 다나카 후지마로에게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 갑신정변과 관련해 개화파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일본 지공사는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 일부가 다케조의 시니치로에게 쿠데타 지원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대실패이며 대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무차임을 알면서도 시사신보 등의 오로지 주전론을 주창한다. 예상 외였던 탈환론의 혼적. 후쿠자가 얻고 있던 정보의 정확성은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대응이 갑신정분의 요인의 하나라고 본 점, 그것이 외교상 일본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 결과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져 개화파가 더욱 내몰리게 된다는 점 등을 후쿠자와가 인식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시사신보상에 굳이 주전론을 썼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후쿠자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나 여러 나라 시선도 의식하여 일련의 사설을 쓴 것이다. 이 중 하나로 유명한 탈아론도 있다. 후쿠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탈아론은 조선 근대화에 실패한 후쿠자와의 패배 선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 후쿠자와는 이후 한반도 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 번도 개제 당시에도 별다른 화제가 되지 않았다. 시사론의 하나였을 뿐이다. 중국과 조선 근대화 거부는 일본의 불행. 또 원래 탈아라고 하는 말은 후쿠자와 오리지널도 아니다. 후쿠자와가 친하게 지내던 히아라 쇼조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대를 지향하는 조직인 홍화회에 대해 탈아회를 설립하면 어떨까라고 주장한 것이 첫 출이라고 여겨진다. 시사신보 메이지 17년 11월 11일. 그러나 이 탈아론의 인지도가 지금도 높은 것도 확실하다. 오늘날에도 탈아론은 아시아 침략주의 효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탈아론에는 과격한 표현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여기에 불행한 것은 인근에 나라가 있고 하나를 진화라고 하면 하나를 조선이라고 한다. 이들 양국의 교육은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외모의 허식만을 일로하고 그 실제로는 진리의 원칙인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땅의 터로 잔각 불렴치함을 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하고 오만하고 자성이 생각이 없는 자와 같다라고 청국과 조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우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함께 악명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마음에 있어서 아시아 동방의 악우를 사절하는 것이라고 맺힌다. 아시아 침략 노렸다는 오해. 탈아론에서 쓰이는 말을 조합하면 후쿠자와를 극악무도한 침략주의자로 자리매김한다. 또 인근 여러 나라의 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탈아론을 이용해 자기설을 보강할 수도 있게 된다. 후쿠자와의 조선 문제에 관련한 시사 신보 사설의 필치를 돌이켜보면 탈아론의 아시아 국가 침략 등의 의도가 추호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 자체에 굳이 언급한다면 일본의 국토는 아시아의 동변에 있다고 해도 그 국민의 정신은 이미 아시아의 고루를 벗어나 서양의 문명으로 옮겨지거나 등으로 일본이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 달리 문명화를 진행시켜 온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애초에 아시아라는 말은 서양의 시선에 기초한 일본 주변 지역의 호칭이다. 탈아론으로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 탈아론에서 사용되는 아시아에는 비문명 국가라는 함의가 있음이 틀림없다. 거기에 벗어나려는 탈아론은 청불전쟁을 계기로 패권주의적인 일면을 내온 후쿠자가 본 서양에 대해 일본은 문명국이며
군사 침략은 쉽지 않다고 어필하는 의도를 간취할 수 있는 것이다. 후쿠자와가 사설지필의 즈음에 때때로 왜곡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즉 타라로는 후쿠자와가 서양 제국으로부터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전개한 주장이기도 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나름 어떤 그 상식 개념으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타라론을 얘기한 것은 조선의 갑신정변 쿠데타하고 아주 긴밀한 영향 관계를 갑신정변 실패에는 민비가 청국 군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실패한 거죠. 타라로는 내식대로 표현하면 일본 생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그게 군부에 의해 나중에 러시아 남하를 막는 역할로 우선 조선을 합방하시는 것으로 전개됐다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 LCC 파탄 운항정지 연료급 등 자금 현상 좌절 5월 2일 교도통신입니다. 경영 파탄한 미 저비용 항공사 LCC 대기업의 스피릿 항공은 2일 전편의 운항을 증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중동 정세 긴박화에 의한 연료가격 급등이 경영 압박 운항을 당분간 계속하기 위한 정부와의 자금 융통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향후는 질서 있는 사업 축소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의 약 5억 달러, 약 780억 원의 자금 지원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피릿은 트럼프 미 행정부와 정부가 최대 90%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신주 예약권을 받는 대가로 자금을 주입하는 방안을 협의했었다. 단지 정권 내부에서의 지원의 시비를 둘러싼 대립이 있었던 것 외에 일부 채권자도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사업 정지의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고용을 지키고 싶다며 구제 의욕을 보인 바는 있다. 전광판에 다 운항이 캔슬됐다는 안내 사진을 봤고요. 자기네들이 운항을 중지한다는 공고문 사진. 스피릿 항공 노란 색깔이네요. 근데 그 본거지가 플로리다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의 플로리다니까 좀 자기네 지역의 항공사인데 우리나라 저가 항공도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지지율의 이재명 몰락할까? 독자들이 올린 글을 선택 시사의 해설 성격입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전반적인 글이 저가 생각하는 것과 또 느끼는 것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이란전 재개 시 심각한 결과 트럼프 당신 전쟁부터 끝내자.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때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 지금까지 버틴 것도 자급자족 경제이기에 그나마 버틴 것이다.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우크라 전쟁으로 죽었다. IMEC 회랑을 만들려면 러시아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 중국 인건비 인도보다 2배 높다. 유럽은 중국화에서 벗어날 것이다. 중국을 대체할 것이 바로 인도이다. 러시아는 전후 복구가 우선이다. 석유를 팔아 돈을 벌어도 무기 생산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대인들의 뒷것은 장난이 아닐 것이다. 유럽연합이 미국을 비판하는데 기름 부은 것이 이재명이다. 그걸 왜 소급해? 이란 전쟁과 관계없는 영상을 올린 것이다. 다른 유럽 지도자라면 내렸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인권 경중이 있는가? 평등하지 않다. 그게 현실이다. 인권 떠드는 나라 정치적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나라와는 인권도 미국도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권 관계가 없으니까. 세 번째, 마파란 보편적 인권이라면 북한 인권부터 언급했어야 한다.
한국 보고 난민 많이 받으라고 하지 않는 이유. 유엔은 북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중동분쟁 아래가 난민 받지 않는 것도 혜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전에 평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했어야 하지 않느냐. 정치적 의도는 반이스라엘로 읽힙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했을 때 했으면 몰라도 이란도 그 메시지를 보아서 환영 발표 점점 일이 커지고 있다. 이걸 가만 놔둘까? 누가? 이스라엘이. 이 문제 심각한 것이다. 이재명을 커버하는 한국인들 공격 타겟이 이재명에서 대한민국으로 넓어진다. 유럽을 탈중국화하기 위한 전략이 미국의 이란 전쟁이다. 이것이 유럽의 전쟁이다.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기나 마찬가지다. 말라카 해협까지 막히면 유럽이 견딜 수 있을까? 자발이든 비자발이든 인도를 접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인도 보고 러시아산 석유 사서 생산하라고 추천한다. 그러면 러시아 붕괴되지 않는다. 유럽은 인도 물건을 사면서 탈중국화하지만 러시아의 재건을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유럽은 러시아를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유럽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미국이 나토에게 탈퇴하는 순간 유럽 방위이 5%까지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유럽이 자기들이 코가 끼우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나중에 아차할 것이다. 유럽 경제가 맛이 갔기 때문에 값싼 인도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까? 그럴 확률이 없지는 않다. 핵잠 건조 현재 불가능. 박정희 프랑스 원전 기술 도입, 고리 원전 그 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박정희 장례식 때 수많은 인파가 나왔었고 인기도 있었다. 똑같은 역사를 이재명이 쓰고 있다. 인기가 많다고 그건 보장하지 못한다. 박정희 사망 직전 경제 매우 위험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역사를 보고 배워야 하는데 역사를 조작해서 배우니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유럽, 아라비아, 인도 회랑 IMEEC죠. 러시아 석유 인도로 싸게 팔면 된다. 조금만 싸게 팔아라. 그러면 인도는 싸게 사가지고 공산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을 하게 한다. 이란 전쟁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파키스탄 경제부도 위기, 무슨 평화협정, 뒷배경 중국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다. 미국은. 장소 제공 대가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좌파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한국을 끝낼 힘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정말 걱정한다면 중국한테는 왜 친화적으로 행동하는가? 미국이 부패했어도 망할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았다. 쓸데없이 개기지 말라. 거개기면 박살난다. 한국은 미국과 엮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 제재하면 쉽게 흔들린다. 스위스 은행 하나 부도가 났다. 반미국과 돈 관리해주는 은행 박살났다. 미국이 돈이 더 많다. 아랍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1%의 위정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피해를 많이 보았다.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아이언돔 왜 설치하냐? 아직도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느냐? 아랍인들의 정서가 중요하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다. 민심 중요하지 않다. 국제관계는 더럽고 원색적이고 부도덕할 수 있다. 미국 동맹국들에게 비싼 히터류를 사겠다고 선언. 미국하고 친미 국가들이 비싸게 팔아도 사겠다는 의지이다. 이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한국은 중도를 지켰어야 했다. 이스라엘을 비난해서는 안 됐었다. 전략적 모호성은 어디 갔냐? 이젠 미국 편 안 들면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다. 제가 앞서서 아린 마늘 먹는 거로 비유를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살려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중국에 팔면 안 된다. 중국과의 거래는 끊어도 된다.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중국을 버려라. 우리는 완성품을 중국에 파는 게 없다. 중국에 반도체를 파는 것은 이적 행위이다. 한국이 반도체를 비싸게 팔아도 미국은 살 것이다. 왜 이렇게 안 할까? 그건 이재명 정부 안에 빨갱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 수입해서 막힌 중동산 대신 미국산 수입. 동남아도 번호표도 받고 미국산 사려 한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우리 돈으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파이프라인 건설해 주라. 캘리포니아 항구에 한국의 원유 탱크 시설을 만들라.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딴짓을 할까?
석유 없이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 제조 성공한 국내 연구진. 원화가치 떨어지면 실물가치 올라간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이다. 존나 웃긴다. 초창기 좀 나 하나 했는데 이제 본심이 나오냐. 미국이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내도 달러 가치는 왜 올라가는가. 운동권 출신들이 경제 공부나 했겠나. 일 안 하고 이야기하지 말라. 어떻게 외교관이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다. 폴리마켓의 이재명이 여기 보면은 날짜는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다.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단위가 넘어야 부자다. 저런 내기를 한다. 우리와 상관없는 안드로메다 얘기다. 오징어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자기가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이기려고 마사지하지 않을까? 자존심 게임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도박판.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아는 것이다. 이재명 지지 세력이 한탕 해먹으려는 조짐들이 있었다. 정답은 나와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거기에 안 들어가면 철퇴를 맞는다. 본인이 자기 무덤을 팠다. 일본은 다카이치가 가볍게 보인다 한들 미국산 원유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게 상식이거늘. 민주당 재수 없으면 지방선거 망할 수 있다. 민주당 균열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이스라엘 발언 때부터 금이 그어지고 있다. 한 달 만에 뒤집힐 수 있다. 태극기 부대 원래 망하는 카드였는데 그런데 리사이클링 하려 한다.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를 모이게 하고 특정 종교계에서 움직이는 거 있는 것 같다. 문재인파도 다시 올려는 것 같다. 친미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 물갈이는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게 있다. 이 비밀스러운 얘기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회비 회원제로 해서 하는 모임에서 자기네들이 입수한 정보를 또 소개하고 그러는 거로 지금 이쪽의 생존 전략은 또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멘트 업계 공격하는 이유 소각장을 지으려는 의도이다. 우리는 당의 충성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미국과 엇박자 내면서 경제가 지켜지겠냐. 주식은 언제고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전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민주당 독주다 그러면은 지방선거에 국힘도 못 믿겠지만은 그래도 견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좀 국힘이 좀 더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뭔가 이 작전 세력들이 이때면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가격 올려놓고 빠져나가는 외국 투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도박판이다. 이스라엘 한국 방위산업 뉴스 속내는 두고 보자는 뜻 아니냐. 아랍에미리트가 왜 천공사지 않고 이스라엘 아이언돔 구매했겠냐. 굵직한 거 송사한 데는 현재 방위산업이다. 미국의 눈밖에 났다. CIA 대 비반트 활동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진화가 되어야 된다. 한국 이란 전쟁에 군대 파견해야 할 판이다. 이재명이가 똥볼을 찼기 때문에 이제는 이란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이란 파병하라. 박정희처럼 베트남 파병했듯이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하라. 우리가 파병하면 트럼프에게 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주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카드이지만 어떻게 풀 것이냐. 이스라엘 무기 딸리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천공을 이스라엘에 무상 원조해라. 이재명 주변 정복 세력들. 문은 닫히고 있다. 우리가 문을 열려면 무상 원조 해줘야 한다. 모사드는 가족도 건드린다. 마피아 조직은 적어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지만 이스라엘 모사드는 가족도 공격 대상이다. 나는 감정적으로 발언하지 않는다. 썩은 과일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 껍데기는 한국에 남기고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는 미중 전쟁을 위석우화를 빗대어 계속 말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박쥐 신세가 되지 말라고. 이길 편에 확실히 설 것을 다시 주문합니다. 빤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질 수는 없다. 중국은 해체되어야 마땅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 것입니다.
2026년 1분기 우리 반도체 성과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죠. 매출이 133조 8,700억 원, 삼성전자 69.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55.5%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42.8%로 34.3%가 증가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출 52조 5,763억 원으로 198.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7조 6,100만 원으로 405.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1.5%로 29.4% 증가했는데 전년도에도 1분기에도 워낙 영업이익률은 높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야 40% 선이지만 SK는 작년 1월부터 영업이익률은 40%가 넘어섰는데 이게 71.5%라면 100원 팔아서 71원 50전이 남는다. 그러니까 대단한 마진으로 이러니까 이 반도체 분야 이런 데는 주가가 왕창 뜨지만은 다른 데 제가 분석도 해보지만은 내려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